안 왔네요. 반갑습니다. 이제 매우 춥던 한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조금 더 따뜻한 날이 앞으로 오겠죠. 우리 세상도 날씨만이 아니라, 자연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살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할 것인가?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가 있겠죠. 성인이 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인생, 세상, 그리고 우주에 대한 일정한 자기 관점, 적어도 태도, 이런 것을 갖게 마련이죠. 그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하고 살면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텐데요. 더 압축하면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죠.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우리는 살아갑니다. 물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궁극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또는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 이전에 어떤 가치든지 간에 삶이 유지가 돼야 그 삶의 활동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삶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 삶을 해쳐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누구의 것이든 남의 삶을 빼앗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산다는 것, 여러 층이 있고 여러 영역, 방면 뭐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배설을 하고 번식하고 잠자고 하는 행위들을 1차적으로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생존을 유지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 지향이 되겠죠. 이건 물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가령 예수나 공자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이미 여러 가지로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공자, 맹자로 해서 이어져 온 그 유학에서는 가령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은 집에, 같은 방에 사는 것. 그것이 인간 윤리의 시작이다, 바탕이다 하는 것입니다. 육아에서는 오륜을 이야기하죠.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공의유신, 장유유서. 근데 어떤 것도 부자관계든 부모관계이건 군신관계이건 간에 사람이 계속 존재해야만 그 윤리가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존재한다, 살아간다 하는 것의 시작은 어머니, 아버지에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원천적으로는 부모와 함께 천지, 하늘과 땅, 우주적 기운 같은 것이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이란 부모에게서 기본적으로 오는 것인데요. 이 인륜이라는 말도 실은 윤리, 규범, 지켜야 할 가치라고 하는 뜻을 갖기 이전에 인간의 결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또 인간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 이란 뜻이 가장 먼저이고, 윤리란 말은 결이라는 말을 통해서 나중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 가치의 시작, 또 인간 생존의 시작, 그것이 남녀 관계입니다. 남녀 관계라고 하는 걸 더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성인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삶으로 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나누어 지고 그리고 재생산하는 것,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결국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잔다. 인간 욕구의 중요한 한 항목인 색욕, 성욕을 함께 충족한다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점에서 육아에서는 인간의 욕구, 특히 영양 섭취, 먹는다 하는 욕구와 번식하고자 하는 욕구, 이 두 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쳤죠. 그러니까 이 욕구가 인간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가치가 있다,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가치는, 인간의 삶이 추구해야 할 목적은 먹고 자고 번식하는데 그치는 건 아니죠. 가령 인간 군집의 삶의 양식으로 볼 때에 경제라고 하는 영역은 인간 생존의 가장 바탕, 기저에 해당하는 것이긴 하죠. 그러나 인간의 삶은 다른 동물들과 좀 구분되는 게 있죠. 그것이 가령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정치 체제를 갖는다. 정치 질서 규범을 세우고 그에 따라 생활한다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주어져 있는 자연을 본뜨고 흉내내고 닮아가고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진리를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생성해내는, 그리고 선함을 실현해내는
해나가는, 넓혀나가는 그러한 삶을 압축해서 말해서 문화 창조의 삶을 함께 포함합니다. 결국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와 문화라고 하는 상층의 삶의 영역을 인간은 갖게 됩니다. 거기서 이 정치와 문화에서의 선가치와 미의 가치,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천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보다 상층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가장 잘 이루는 경우 자기 완성을 했다. 인간이 할 도리를 다 했다. 라고 할 때 그런 인간형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이룰 것이냐. 1차적으로는 물론 일상의 욕구를 채워나가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일차적으로 나 개인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기여하고 도움을 주고 보살피고 해서 그 만족을 공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을 전반적으로 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가령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겨서 섬기는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힘이 미치는 만큼 다 하고, 그리고 공무에 종사하면서 옛날식으로 말하면 임금을 섬기는 일에서 역시 나의 능력을 다 바치고, 그리고 남들과 사귐에 있어서 신의를 지키고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행인데요. 이러한 그 생활적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먼저이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들의 그러한 욕구를 함께 넓혀나가는 것, 그 실현의 총량을 넓혀나가는 일, 그것이 두 번째가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내 힘이 남는 바가 있으면 그걸로 글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때 사실 문은 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 철학이나 과학 등의 우리가 말하는 학문, learning 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문이라고 하는 것, 학문,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 같은 것. 그것은 이렇게 씁니다. 배우고, 그리고 이 학습을 해 나가는데 거기서 이해가 덜 되는 게 있으면 또는 더 깊이 있게 알고자 하면 먼저 배운 사람들, 선배에게 물어서 또는 남의 작품들인 글 같은 걸 통해서 더욱더 알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은 글자나 문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있게 체계를 잡아가는 모든 알물, 지혜를 이루는 모든 형태의 그 의식 내의 결실물, 그것을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이라는 글자의 원래 뜻은 문입니다. 문이 자연 상태의 사물들, 그것들을 엮어서 보다 이쁘게, 보다 가지런하게 다시 정리하고 거기에서 어떤 새로움을 형성해내는 것 또는 형상화하는 것, 세련화시키는 것, 그것이 모두 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주어진 것, 그것을 바탕이라고 하고 그 바탕에서 인간적인 손질이 더 가해진 것, 그것을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 문은, 문이란 넓게 보면 문화 일반, 자연에서 인간이 나름의 공력을 들여서 새롭게 만들어낸 모든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상적인 실천과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라는 뜻입니다. 그것 없이, 일상적 실천 없이 그냥 학문이나 예술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찾아내고 그 속에 있는 미를 감상하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문화행위, 학문예술행위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힘써 행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매몰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힘과 시간의 여유분을 만들어내서 더욱더 고양된 형태의 알물, 살물, 공들여서 가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와 문화라고 하는 게 단순히 경제적인 욕구 충족만이 아니라 정치에서 공동선을 실현하고 문화 행위 일반을 통해서 보다 고양된 심오하고 때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새로운 가치들을 창조해내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지향 가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단 꼭 유가만이 아닙니다만 예수도 사실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유교나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까마득한 저 위의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공동으로 추구했던 가치들, 숭상했던 삶의 태도들, 문화들, 그게 사실은 바닥에 다 깔려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서의 가치는 첫 번째가 삶을 지속하는 것이고 그 삶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고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포괄적으로 압축해서 표현한 대표적인 말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단군 신화에서부터 우리 역사에서 가장 먼저 인간의 임무 또는 임금의 임무 또는 인간 사회의 지향가치 라고 내세웠던 것,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여기서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가 또 중요한데요. 요즘 사람들은 이 인간이라는 말을 human being, humankind, 그냥 사람들, people in general, 그러니까 개돼지 같은 짐승들과는 구분되는 사람이라는 종에 속하는 존재들, 그 개체들을 모두 묶어서 인간, 그러니까 인류와 같은 뜻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예전 문교부 시대 때부터 있어온 대한민국 교육이념 으로 가장 먼저 제시되어 있는 것이 홍익인간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목표 중의 목표, 목적 중의 목적인 그 이념인 홍익인간은 그것을 처음에 작성했던 관리들이나 정책 담당자, 결정자들의 의식 속에서는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인류를 두루 이롭게 그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그것을 우리의 교육이 기본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걸 때 원천적 의미는 사람 또는 사람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포함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있는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말로 보통 이승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승세계. This world. 또는 영어식으로 표현해서 The world of mortals. 그러니까 또는 존재들, 그러니까 유한한 사물들이 있는 그 세계,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루 이롭게 한다 하는 것이 우리 역사의 당초 시기부터 있었던 기본적인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그러니까 짐승과 풀과 나무들, 더 나아가서는 시냇물, 바위와 같은, 그러니까 산과 강과 바다, 돌, 흙 같은 쇳덩어리, 이 모든 사물들이 그 나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온 세상이 화평하게 조화롭게 지속되어 나가도록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세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약간 이야기가 번집니다만 불교에 중생이라는 말이 있죠. 묻 생명이란 뜻인데요. 중생이란 생로병사의 고해를 거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 개체들을 모두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승려들, 중들이 이해하는 걸로 보면 이 중생에는 사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간과 함께 스스로 움직이는 것들, 동물의 세계, 짐승의 세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와 업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거지로, 어떤 사람은 임금으로, 그래서 귀족으로, 서민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부자로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이고, 더 넓은 지평에서는 사람이었다가 개가 되기도 하고 버러지가 되기도 하고, 거기서 오랜 세월 선업을 쌓게 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하는 윤회전생의 고리 속에 있는 것들을 중생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실은요, 이 석가가 애초에 말했을 때 이 생은 사또와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사실은 존재 일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 다르마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다르마도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법, 진리, 불변의 참,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더 낮은 차원에서는 그냥 존재하는 것들, 사물 일반, things in general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로 그 두 번째의 뜻, 그것이 이렇게 표현된 것인데요. 이것이 뒤에 가서는 중생이란 말이 유정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정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의식을 지닌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하면 이 생명이란 풀나무에도 다 있는 것이니까 풀나무까지 연회전생 속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라고 좁히다가 보니까 연회전생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을 포함한 동물계만이다 라고 보게 된 것이고, 거기에서 의식 있는 것들만을 가리키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물론 또 불교의 의식은 여전히 유럽, 아메리카 것과는 다른데요. 대체로 데카르트 이후 유럽, 아메리카 철학에서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소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 이 마인드,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 의식이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다 라고 상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뭐 기억을 하고 충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독립적인, 자주적인, 그러니까 진정한 자발성을, 그러니까 자유를 지닌, 그러니까 의지의 자유를 동반한 그런 의식이 아니고 기계 영혼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혼은 인간에게만 있다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유정이라고 하는 것도 의식이라고 본다면 인간, 사람에게만 있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중생이 더 좁혀져서 의식이 있는 것들만으로 한정시켰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의식이
인간만의 것이라고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식은 그 soul이나 mind 같은, reason 같은 그런 의미, 영어의 그런 단어라기보다는 이런 단어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식인데요. 이거는 유럽 아메리카 사람들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동물혼을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강아지에게 옷을 입히고 깡통 사모이고 밤에 가령 침대 위에서 같이 끌어안고 자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군뱅이가 건드렸을 때 꿈틀거리는 것, 그것도 개체인 그 나름대로의 나가 그 바깥의 세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의식의 바탕에 저변의 감각이 있다고 봤고 그 감각 중에 가장 원초적인 것을 촉각이라고 봤습니다. 그건 왜냐? 각 개체가 그 자신과 그 자신 아닌 것을 구분해서 그 자신의 최소한의 자기임, self identity, 자기 자신임을 확인해 나가는 그 생존의 가장 원초적인 운동이라고 봤기 때문에 타자와의 접촉과 분리를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그 촉감이 원천적인 거라고 봤던 겁니다. 야간 그래서 이 가장 저급한 그런 의식 활동을 다 포함해서 그 생명이 있는 그것들이 서로 윤회 전생한다 이랬죠. 물론 원초적으로는 생명 이전에 그냥 존재라는 뜻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모두 윤회 전생한다 라고 본 가장 넓은 그 인과 전생의 개념틀, 관념이 생명 있는 것들로 좁혀졌고 또 그 생명이 다시 의식 있는 것들로 다시 좁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역사는 가장 넓었던 관점이 차츰차츰 좁아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인간의 삶이 1차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나 개체의 삶을 넓히는 것, 풍요하게 하고 깊게 하고 넓히는 것,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확장하는 것인데요. 가령 스피노자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스피노자가 가치를 다룬 가장 대표적인 작품에서,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사람이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목적,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은 선이다라고 보는데, 그 선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존재를 유지, 확장, 고양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존재의 확장이 선이다. 존재의 축소나 손상이나 소멸이나 파괴는 악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스피노자는 대체로 18세기에 주로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 근대 이후에 비교적 세련된 형태로 표현된 것이긴 하지만, 가령 단군 신화나 공자맹자나 예수나 같은 1000년, 2000년 더 먼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사상, 관념에서 사실은 썩 많이 벗어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할 가치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일단 인간의 삶 그 자체의 확장, 풍요화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넓어질 때 공자의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 사회, 더 넓어져서 인류 전체에까지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인류 바깥의 존재들까지도 사랑해 가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기 밀자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사람들을 모두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 최대한까지 실현하고, 그 실현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더욱더 나아가서 사람이 아닌 사물들까지도 아끼고 보살핀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의무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도 석가도 사실 이 점은 다 비슷하죠. 다만 석가의 경우는 나를 버리는 것에 중점을 둔 것처럼 일단 나타납니다만, 나라고 하는 것, 그것은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이 메시지도 보기에 따라, 읽기에 따라서는 이 새 속에 몸담고 있는 육체 속에 들어있는 욕구의 덩어리이기도 한 이 현세의 삶은 부질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참된 존재는, 참다운 삶은 하늘나라 가서 이루어진다 라고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경우는 석가와는 좀 다르죠. 아까 공자맹자가 이야기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의 삶을 먼저 긍정을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는요, 아까 공자가 이 공부를 한다는 것, 학문적 추구, 진리 추구, 예술적 창조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상의 삶을 유지하면서 하라라고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보다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공자의 말이 이겁니다.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라. 색을 좋아하다. 아주 좁게 말하면 그 당시는 주로 남자들에게만 이야기한 거니까 이쁜 여자를 보고 좋아하는 것처럼 하라 라고 한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정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나아가서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도 게을리하지 마라, 그런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욕구를 가장 먼저 긍정을 하고 거기에 머물지 마라 라고 한 것이지, 욕구의 세계를 벗어 던지고 동물과 공유하는 식색의 욕구는 더러운 거니까 극복하고 고산 가치로 넘어가라, 이런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와 공자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서 물론 또 중요한 것은 나의 긍정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제 유럽 철학에서는 좀 다릅니다만, 유럽 철학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은 자아는 의식에서만 있는 것이고, 그 의식은 이성,
영혼, 마음, 지성, 가령 이런 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체란 의지의 자유를 가진 분리 불가능한 소멸하지 않는 불멸의 주체란 바로 영혼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것 아니고는 주체, 자아라고 하는 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단 이야기입니다. 가령 칸트 같은 사람도 감각,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거에서는 개체별 차이가 없다. 동물의 세계가 몇 천만 년 전이나 오늘날 별로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진화는 하지만 다를 게 없죠. 예전 사람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도 이걸 아주 또렷하게 선언하는데요.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의 차이는 뭐냐? 동물 일반이란 너와 나의 구분이 없다. 모든 개체가 똑같다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집단 속에 있는 모든 개체가 똑같다. 그리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발전이 없다.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것이 동물의 세계다. 그러니까 각성을 하지 못하고 반성을 하지 못하고 성찰하지 아니한 생존만을 유지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진정한 주체는 없다. 진정한 주체는 개별자의 자기의식, 자기 반성에서부터 온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주체란 의식에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칸트는 Der denkende Ich, the thinking I, 사유의 주체인 나, 그 사유 주체로까지 의식이 올라갔을 때 데카르트 이후로 이성이라고 불렀던 것, 그 주체의 중심, 핵심 속에 갈 때에만 성립한다 이렇게 봤다 이거죠. 나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지 않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개체의 자기 확인의 최초의 활동이 촉각 활동이다 이랬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순수한 영혼만의 주체성을 꼭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서 이제 그 공자 같은 그러니까 육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 주체는 감각에서부터 다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는 활동도 바로 나의 삶입니다. 내가 수컷인 남성인 내가 여성인 가령 아내와 살고 거기서 다시 공동의 재생산 작품들이 나오고 그것이 모두 욕구의 세계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이 바로 전부 우리 주체의 활동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욕구의 세계를 긍정했다는 것 그리고 그 욕구의 일차적인 주체인 나를 긍정했다는 것입니다.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생존을 충실히 하고 나와 같은 종류의 타자들의 삶도 더욱더 풍성하게 해나간다. 그것이 누구나가 지켜야 할 규범이고 추구해야 할 가치다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까지 나아가는 사랑의 정신, 그것이 공자와 예수, 그리고 약간 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석가 같은 사람이 똑같이 강조했던 겁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주체의 긍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내식으로 요초화식으로 표현해서는 이렇죠.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 내가 나 자신을 진정 중요한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태도가 기본이다. 거기에 기만하지 않고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마누라나 내 자식이나 내 어머니나 내 아버지나 조차도
진정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류애니 민족애니 애국시민이 같은 것도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와서 예전보다 더 심해졌는데요. 이 극기라고 하는 것을 편벽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희생해라. 민족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라.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는 포기해라.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라. 사장을 부모처럼 여겨라.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네가 속한 기업이나 단체에 충성을 다해라.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공자 맹자의 경우는 군신관계라고 하는 것이 천륜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이 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게 우리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말해서 공적 관계에서의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지켜야 할 기본이 파괴가 되어버리면 위쪽에서건 아래쪽에서건, 옛날식으로 말하면 임금이 신하에게 제대로 예우를 해주지 않거나 신하가 임금에 대해서 자기의 충성된 도리를 다하지 않거나 한다면 그것을 당한 쪽에서, 반대편에서 그 관계를 파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신하를, 직책을 박탈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하는 임금이 온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자유로운 개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공자 맹자 때부터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만큼 나라고 하는 주체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소모품으로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고 더 넓은 세상을 위해서 희생해라 하는 정신은 공자 맹자 예수의 정신 속에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왜곡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애국, 애족 그 자체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그리고 부모의 다시 부모로 올라가고 더욱 바탕에는 우주적 기운, 옛날식으로 말해서 하늘과 땅의 결합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 나입니다. 나는 매우 낮은 확률, 이 겹치고 쌓여서 만들어진, 다시 올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매우 중요한 존재죠.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주체, 그것이 나입니다. 그것을 허투루 여기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진정 사랑할 때 그 나만큼 타자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고 또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은 영어식으로 표현한 분리가 불가능한 자유로운 개체다 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분리가 되긴 되지만 한국, 조선, 중국, 동아시아의 전통 사유 방식에서는 개체의 불가분할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불멸성 같은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낮은 확률로 해서 생겨난 이 나라고 하는 소중한 존재, 그것이 동시에 똑같은 과정, 똑같은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그 많은 존재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고, 그들과 같은 선에 있는 것이고, 같은 마당에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개체들이 똑같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단순히 생존을 유지하고 나 자신의 존재와 삶을 확장시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 오히려 나 자신의 존재를 진정 확장하고 고양시키고 깊이 있게 만드는, 보다 크게 만드는 진정한 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나를 불가분할적인 개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나들과 함께 있다. 그 많은 나들이 함께 행복해져야 한다. 라고 하는 정신,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내 이야기는 나에서 그 남들로 나아갔고요. 그것이 인류를 넘는 가령 범생명으로, 범존재로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 추구해야 할 기본 가치에 속한다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실현의, 실천의 바탕에는 나가 있는 것이다. 이 나가 그 전체만큼이나 원칙적으로는 소중한 것이다 하는 데까지 일단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를 아우르는 그 어떤 공통의 고양, 그러니까 존재의 확장과 고양, 심화, 요컨대 완성, 자기 실현과 전체적인 포괄적인 실현, 그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주어진 임무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흘러갔습니다. 물론 내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아주 거창한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이야기의 중심은 언제나 이 나와 범우주 전체 세상, 이것이 직접 통하는 철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하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언제나 그 사이에 있는 인간, 사회입니다. 사회. 초기에 저쪽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던 사회, 정치, 국가,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것, 사회와 역사, 그것이 실은 내가 강조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우리 이야기가 가질 않았죠. 일단 이 토막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